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작품은 현진건 작가님의 무영탑 작품입니다. 오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난 영상에서 부여에 홀로 남겨졌던 아사달은 한달염 안에 거지 행색이 되어 꿈에 그리던 불국사에 도착하지만 문지기는 부정을 탄다며 매정하게 그녀를 문전박대합니다. 문지기는 귀찮은 마음을 담아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근처 그림자문 영지에 가서 기다리면 아사달이 짓는 탑이 완성되는 순간 그 그림자가 물 위에 비칠 것이라는 말이었죠. 아사녀는 그 거짓 섞인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남편을 기다리기 위해 연못으로 향합니다. 한편 서라벌 귀족의 딸인 주마는 아사달이 괴한 금성 일당에게 습격당했다는 소문을 듣고 몹시 애를 태웁니다. 다행히 심부름군 차도리가 찾아와 아사달이 신장이라 불릴 만큼 뛰어난 검술을 지닌 스님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구출되었다는 사실을 전하며 주만을 안심시킵니다. 오늘은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알들한 제 사랑 아사달이 절대의 위경에 빠졌을 때 효연이 나타나 그를 구해준 이는 과연 누구였던가? 그 중에 한 사람은 불국사에 있는 중이라 한즉 그 공은 갚을 수가 어렵지 않겠지만은 그 중을 찾아온 손님이라는 또 한 사람의 근지가 더욱 알고 싶었던 것이다. 주만의 시선은 차돌의 입술에 맹맥히 몰리었다. 소승도 분명히는 모릅니다마는 용돌 스님이 그 어른을 경신서방님이라고 부르시더군요. 경신서방님 하고 주만은 깜짝 놀랐다. 그러면 개운포에 계시는 금영삭 어른의 아우님이라더냐. 글렸시오. 개운포 계시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어른 형님 되시는 어른이 전에 무슨 높은 벼슬을 지내신 분이신데 지금은 시골서 많은 낭도를 모시고 교훈에 힘쓰신다고 해요. 하고 차돌은 그 맑은 눈동자를 깜빡깜빡하며 마루를 내다본다. 터리에 간 곳을 찾는 모양이리라. 경신서방님, 주만은 혼잣말같이 또 한 번 외웠다. 그렇다면 갈데 없는 금량상의 어우 경신이가 분명하다. 궁술과 검술에 놀라운 재주를 가지시어 천하영웅이라고 아버지께서 입에 침이 없이 칭찬하시던 그이가 분명하다. 그 형님이 다녀가시고 그분도 쉬이 온다더니만 그분이 어떻게 그 밤에 마침 불국사에 나타나 금성일파를 쫓아버릴 줄이야. 운명의 장난이란 새록새록이 공교롭구나. 저와 정혼한 남자가 저의 의인을 구해낼 줄이야. 주만은 끝없는 생각에 자다지다가 뻔히 아는 노릇이지만 그래 지쳐 들어온 작자들은 누구라더냐. 금시중 백 사람들이래요. 그래 후환이 무섭다고 주장스님은 벌벌 떠시고 그런 소문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신치기 여간 아니랍니다. 그래 그 폐에 다친 사람은 별로 없다더냐. 왜요? 덜어는 귀도 떨어지고 손가락도 떨어졌지만 경신서방님이란 그 어른이 인명은 해치지 말라고 용돌 스님에게 이르셨다니까요. 아무튼 세상에도 무섭고 인자한 어른인가 보아요. 그래 그 패들은 한 놈 떨어지지 않고 고스란히 다 달아났다더냐. 맨 마지막에 두 사람이 남았는데 그 중 한 사람이 그 댁 서방님이래요. 그 서방님이라는 이가 경신 서방님께 부복사 죄를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않겠다고 맹세하였대요. 그리고 아사달님께도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사죄를 하였다니까요. 소위 행세하는 집자식으로 그런 망신이 어디 있느냐고들 말을 하더군요. 차돌이가 계집의 모양으로 손으로 입을 가리우며 웃었다. 아이 고소해라. 달아났던 털이가 어느 틈에 다시 들어와서 말참견을 하고 낄낄대었다. 오, 아사달님께도 잘못하였다고 절을 하였어. 주만도 얼굴을 펴며 웃었다. 금성인가 뭔가 망신살이 뻗쳤는뎁시오. 그전에는 아가씨께 그런 혼됨을 하고 아이 고소해라 오호. 터리는 연방 제재거리며
한번 터진 웃음보를 걷잡지 못하였다. 그래 절 안에서는 무슨 까닭으로 금성이가 쳐들어온 줄 아느냐. 똑똑히는 모르는 모양입디다. 분명히 하시기는 용돌 스님과 그 어른분인데 뭐 그 금성이라는 이와 혼인말이 있던 니댁 아가씨가 석가탑 속에 숨은 줄 알고 쳐들어온 거라나요. 그러면 주마는 낯빛이 변해졌다. 그러면 그 못난 금성이가 내 이름까지 주워 섬겼을는지도 모르겠구나. 글렸시오. 그건 소승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용돌 스님 말씀에 아가씨 말씀은 없으시던데요. 저희들도 사람인데 설마 아가씨 함자까지 되었을깝시오. 누가 아느냐마는 설령 내 이름을 대었다 한들 무슨 개관이 있겠느냐. 아닙시오. 그렇다면 큰일입지요. 만일에 경신 서방님이 아셨다면 혼사가 터질 것 아닌갑시오. 혼사가 터지는 게 그렇게 겁이 나느냐. 너는 내가 시집을 갈 줄 알았니? 하고 주마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다가 그보다도 더 큰 일이 또 한 가지 생겼구나. 수수께끼 같은 말을 중얼거리며 무엇을 골똘히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그동안에 차돌과 털이는 주만의 어깨 너머로 슬쩍슬쩍 마주보다가 눈길이 서로 마주치면 피차에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붉히었다. 아사달 신변에 또 무슨 다른 변이 생기지 않았고 또 이렇다 할 만한 정갈이 없는 것을 보면 차돌이도 털이와 마찬가지로 풋사랑의 안타까운 실마리에 끌려들어 며칠을 그리던 제 사랑을 찾아온 모양이었다. 차돌이가 돌아간 후 주마는 골머리가 아프다고 애저녁부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다. 아, 이상한 운명.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운명의 장난은 오밀조밀하다. 하고만은 날 가운데 하필 그날 그이가 용도를 찾아가고 하필 그날 금성이가 들이쳤던고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 그의 구원을 받게 되었던고 은혜를 잊게 되었던고 그이가 아니고 다른 분이라면 무슨 수를 어떻게 하더라도 그 은혜의 만분지 1, 만만분지 1이라도 갚을 수 있지만은 그이에게는 갚으려도 갚을 도리가 없지 않은가. 은혜를 갚기는커녕 그이에게는 원수가 될 이 몸이 아닌가. 그이가 장가를 오기 전에 나는 아사달과 달아날 사람이 아닌가. 아무것도 모르고 꾸벅꾸벅 조행을 왔다가 신부가 달아나고 없다면 신랑에게 그런 모욕이 또 있을까? 아무리 내가 나쁜 년이고 맺힌 년이고 죽일 년이라고 돌리더라도 그이는 그이대로 못난이가 되고 웃음거리가 될 것 아닌가. 이 몸이야 내가 지은 업원 때문이니 천찬만륙을 당한들 한할 줄이 있으랴마는 그야 무슨 죄가 있는가, 무슨 잘못이 있는가. 그야말로 못된 놈 곁에 있다가 벼락을 맞는 격이 아닌가. 생각할수록 경신의 처지가 딱하고 민망스러웠다. 전에라도 아버지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그 일을 엿보이는 것 같아서 마음에 꺼림칙하지 않음이 아니었으나 그래도 그때는 그와 나와 아무런 개관이 없던 터수가 아니었던가. 그러나 오늘날 와서는 그이는 아사달의 은인이요. 따라서 내 은인이 되지 않았는가. 비록 그네를 갚지 못할 값의 도리여. 그이에게 망신을 주고 창피를 주고 모욕을 준다는 것은 차마 못할 노릇이 아닌가. 아, 아사달님이 왜 하필 그이의 구원을 입었던고. 만사람의 구원은 다 입어도 그이의 구원만은 입어서는 안 된다. 그이의 은혜만은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어찌하리? 이왕 받은 은혜를 어찌하리? 지금 와서 주만이가 아무리 발을 동동 굴러보아야 아무 쓸데없는 일이었다. 이 일을 장차 어찌할까? 주만은 이불자락을 걷어치고 돌아누우며 소리를 내어 또 한 번 뇌어보았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생각은 개미 쳇바퀴 돌듯 그 자리에서 그 자리로 뱅뱅 돌기만 할 뿐이요. 다시 한 걸음 내켜지지를 않았다. 암만 해도 이혼이는 물리쳐야 한다. 그이가 망신을 당하기 전에 파혼을 해버려야 한다. 이것이 그이에게 은혜를 갚는 오직 한 가닥 길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어렵다는 이보다 차라리 될 수가 도무지 없는 일이었다. 여간 응석과 말버둥쯤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조른다 해도 정혼이 다 된 오늘날 될 성쉽지도 않은 일이다. 그러면 아사달과의 사정을 저조히 고해 올리는 수밖에 없겠는데
아버지께서 이 걸맞지 않은 사랑을 용서하실 리는 꿈밖이요. 필경 아사달과 부여로 닿는 신락 같은 희망조차 부서지고 말 것이다. 이쪽에서 파혼을 시키기는 동해 바닷물을 말리기보다 어려운 노릇이다. 그러면 저편에서 파혼을 하도록 할 수가 없을까? 주마는 발딱 일어앉았다. 그렇다. 저편에서 파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상책이다. 정혼된 것도 신랑 집에서 파혼하려면 못할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된다면 신부가 망신을 당할지언정 신랑에게는 아무런 누가 없을 것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주마는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며 한동안 생각에 잦아졌다. 그 맑은 눈동자의 이상한 광채가 반짝하고 빛난다. 내가 그 일을 찾아배웁자. 주마는 마침내 마지막 결론을 얻었다. 아무리 어색하고 부끄러워도 내가 그 일을 만나보자. 우리의 사정을 낱낱이 일러드리고 혼인 못할 내력을 알려드리자. 아무리 이 몸은 깨끗하다 하더라도 마음의 정조는 벌써 깨어진 것. 어엿한 남편을 모시려도 모실 수 없다는 것을 직설거해버리자. 한 칼로 수십 명을 휘몰아내는 그의 악한 놈들을 쫓고 옳은 일을 구할지언정 인명을 해치지 않는다는 그의 영웅의 지혜와 도량을 가졌다는 그이가 아닌가. 사정만 듣고 보면 우리의 애달픈 사랑을 막지 않으리라. 안타까운 이 비밀을 끝까지 지켜주리라. 너그럽게 모든 것을 용서하고 두말 없이 파혼을 승낙해 주리라. 주만이가 이렇게 마음을 결단할 때는 벌써 밤이 환하게 밝았다. 미닫이에 부유스름하게 깃들인 새벽빛이 그의 어두운 운명의 길도 헤쳐주는 듯하였다. 아사녀는 맥이 풀린 다리를 절며 끌며 문지기가 가리켜준 대로 언덕배기 흰 길을 쫓아 내려왔다. 가고 또 가도 훤하게 뚫린 길은 고불고불 좀처럼 끝이 나지 않았다. 고생고생하여도 이런 고생이 또 있을까? 그만하면 하마 끝날 때도 되었건만 산은 넘을수록 높고 강은 건널수록 깊을 뿐. 그렇게도 그립고 그렇게도 보고 싶던 남편을 지척에 두고 못 만나는 슬프고 애달픈 마음이야. 여북하련만은 대공을 쉬이 끝내게 된다는 것과 몸 성이 잘 있다는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반갑고 든든한지 몰랐다. 이왕 고생길에 나선 다음에야 하루를 더하고 한 달을 더한들 어떠하랴. 그의 대공에 조금이라도 누가 되고 패가 된다면 문지기가 설령 선선히 들어준다 해도 그 일을 굳이 만날 여미가 없지 않느냐. 3년도 참았거든 단 며칠이야 더 못 참으랴. 더구나 그이가 짓던 탑 그림자가 비치는 못이 있다고 하지 않느냐. 거울 같은 물얼굴을 들여다보며 그 그림자를 찾아내는 것도 그리 작은 기쁨은 아닐 것 같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사녀는 고분고분히 불국사 문 앞을 떠난 것이었다. 다 된 물건의 그림자는 비치어도 덜 된 물건의 그림자는 비치지 않고 그 탑도 비치거든. 다 된 줄 알라는 문지기의 마지막 말이 지금 당장이라도 그 탑 그림자나마 보기를 즐겨 했던 아사녀에게 새삼스럽게 타격을 주었으나 다시 돌아서서 그 문지기와 실랑이를 할 기신도 없거니와 문지기의 그 말 속에 깊은 뜻이 숨긴 줄을 몰라들었다. 덜 된 물건이라도 그림자가 아니 비칠 리도 없을 것 같고 설령 문지기의 말과 같다 할지라도 다 이룩만 되면 을의 그림자가 나타날 것이고 또 그 그림자가 나타날 날도 멀지 않은 것을 아사녀는 믿었다. 심리 안팎길이 이다지도 멀고 지리할까. 아사녀는 시오리도 넘어왔거니 생각할 때 그 줄기찬 흰 길이 상기슭 모퉁이로 돌아가며 쪽으로 그린 듯한 휘넓은 못이 길 위로 넘칠 듯이 떠보이었다. 못을 발견한 순간 그토록 몹시 쑤시고 저리던 다리도 금세로 거뿐해졌다. 아사녀는 거의 줄다름을 치다시피 하여 목가에 다다랐다. 어느덧 해는 떨어져 어둑어둑해 오는 황혼빛에도 그 몸물은 넘실넘실 아사녀를 반기는 것 같다. 아사녀는 못던 떡 풀밭에 펄썩 주저앉아서 한동안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물얼굴을 들여다보기에 넋을 잃었다. 초가을 물밑이 맑기는 맑았으나 어스레한 저녁빛이라 수없는 검은 그림자가 일렁거렸으되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흐릿하여 뚜렷이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래도 아사녀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물둘레가 이렇듯 넓고 목물이 이렇듯 맑으니 참으로 무슨 그림자라도 넉넉히 비칠 것만 같았다. 과연 그 문지기가 나를 속이지 않았구나 하며 몰풍스럽고 밉살맞던 문지기가 어떻게 고마운지 몰랐다. 그가 아니었더라면 누가 여기를 지시해 줄 것인가. 아사녀는 한시 바삐 못 본 것을 하나였다. 조금만 일찍이 왔던들, 해지기 전에 왔던들, 저 그림자들이 똑똑히 보였을 것을 원수했다리가 지척거려 다 어두운 연후에야 되어왔으니 어디 분간을 할 수가 있어야지. 가만 있거라. 오늘이 며칠인가. 그는 속으로 따져보았다. 달이라도 있으면 오늘 밤에라도 알아볼 수 있으련마는 그렇지 않으면 또 하룻밤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날짜를 따져보아도 알 길이 없었다. 부여있을 적엔 아사다를 기다리느라고 하루하루 가는 것도 손꼽아 헤아려 보았건만 길을 떠난 뒤로는 몇 날 몇 달이 걸려도 서라벌에만 득달하면 고만이니 날 가는 것을 아랑곳할 일도 없었던 것이다. 아무튼 아사녀는 그 거물거물하는 많은 그림자 가운데 반드시 석가탑의 그림자도 가로누웠을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 다만 어두운 탓에 제 눈이 무디어 못 알아보는 줄로만 여겼다. 찰랑찰랑 밀려 들어오는 물결이 어떻게 살가운지 몰랐다. 손으로 한 번, 두 번 움켜보다가 문득 몇 달을 얼굴도 씻지 않은 더러운 계집이라는 문지기의 말을 생각하고 오래간만에 세수를 하기 시작하였다. 한 번 손을 대고 봄에 너겁이 켜켜이 앉은 때는 문적문적 일어났다. 씻고 또 씻어도 때국은 줄줄이 흐르는 것만 같았다. 흠껏 한 것 늘어지게 씻고 남의 온몸이 날 것 같이 가뿐해지고 새로운 정신조차 돌아나는 듯하였다. 사내에 아귀떼를 막느라고 달포를 두고 떼무겁으로 무장을 하였지만 이젠 남편의 지척에 왔으니 그럴 필요는 다시 없었다.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거룩한 대공을 이루신 남편을 배워야 할 것 아닌가. 아사녀는 몸만 보아도 마음이 느긋하였다. 남편의 곁에나 있는 듯이 마음 놓고 이내 고달픈 잠 속에 떨어졌다. 보아하니 젊으나 젊은이가 길바닥에서 이게 무슨 잠이란 말이오. 킁킁. 누가 등을 흔들며 자꾸 깨우는 바람에 아사녀는 겨우 잠을 깨었다. 턱없는 안심으로 지치고 지친 피로가 잠을 퍼부어 밤새도록 나무 등걸같이 내쳐 자고 만 것이다. 어느덧 고난 눈시울이 선벅선벅하도록 햇발은 부시게 떠올랐다. 아사녀는 눈을 비비면서도 댕겁을 하고 일어앉으며 첫박새 그림자 하고 수군거렸다. 킁킁. 그림자. 여보 일어나는 마태 그림자는 뭐요? 으흐흐. 웃는 소리에 아사녀는 힐끗 제 옆을 보았다. 거기는 늑수그레한 여편네가 빨던 걸레를 쥔 채 쭈그리고 앉아서는 아사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머리털은 희끗희끗하나마 육색 좋은 얼굴은 기름기가 질질 흐르고 관자 놀리는 옴쑥 파고 들어갔으나 두 뺨은 이들이들하다. 킁킁. 그래 얼토당토 아는 그림자는 왜 찼소. 에그 가엾어라. 저렇듯 옷 같은 얼굴이 아까워라. 킁킁. 느그니답지 않게 눈웃음을 쳐가며 연신 콧소리를 내었다. 아사녀는 잠이 완전히 깨자 생전 처음 보는 사람 듣는 데서 다짜고짜로 그림자를 찾은 것이 무색하였다. 그래 그림자는 무슨 그림자요? 킁킁. 그 느그니는 짓궂게 아사녀를 놀리는 듯한 눈초리로 연거푸 웃는다. 아네요. 잠고대예요. 하고 아사녀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상긋 웃었다. 초대면한 이분에게 그림자 내력을 일러드린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얼굴도 저렇게 어여쁘고 목소리도 저렇게 상냥스럽고 킁킁. 그러면 내가 잘못 생각을 하였나. 느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유심히 아선녀를 흘어보았다. 여보 저무신네 어디서 오시는 길이오? 하고 다시 정중하게 묻는다. 부여에서 오는 길이에요. 아사녀는 제 본색을 감출 까닭은 조금도 없었다. 킁킁. 부여에서 그 느그니는 깜짝 놀랐다. 젊으나 젊은이가 그 먼 길을 어떻게 오셨단 말이오. 킁킁. 그래서 옷꼴이 그 모양이었구먼. 난 그 옷꼴하며 언덕배기에 자는 꼴하며 실성한 인줄로 알았구려.
그래도 그렇지 않아서 깨워나 볼까 하고 흔들어 본 거라오. 그러면 지나가는 나그네로 서라벌에는 아는 집도 없는가 보오구려. 하고 그 노파는 제 혼자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연신 고개를 끄덕인다. 생후 처음 온 곳이라 아는 집이라곤 없어요. 오 그렇구먼. 오 그래. 킁킁. 아이 가엾어라. 젊으나 젊은이라 잘 돼도 만만치 않아서 한동을 한 거로구려. 킁킁. 아이 가엾어라. 그 좋은 얼굴이 저렇게 파리한 걸 보면 굶기도 많이 굶었겠구려. 아이 딱해라. 지금이라도 시장지 않으시오. 아이 불쌍해라. 그 노파는 애처로워 못 견디겠다는 듯이 말뿐만 아니라 온 얼굴까지 찌푸려 보이었다. 아사녀는 시장치 않으냐 하는 말을 듣고 나니 그 말이 떨어지기를 등대나 하고 있었던 것처럼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일어났다. 어제 낮에 밥 한 술을 얻어먹고 여태까지 빈속이니 허기가 아닌 알 수 없었다. 참말 배가 고파요. 아사녀는 기이지 않았다. 비록 처음 보는 이라도 어떻게 친절하고 다정스러운지 그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괜찮을 듯이 생각되었다. 킁킁. 배가 고프고 말고. 아이 가엾어라. 자, 그러면 우리 집으로 가요. 여기서 얼마 되지를 않으니 킁킁 하다가 노파는 일어서서 손을 들어 가리키며 저길 봐요. 저기 수양버들이 보이지 않소. 벌써 잎사귀가 누렇게 된 저 버드나무 말이오. 킁킁 그 뒤에 조그마한 집이 보이지 않소. 그게 바로 우리 집이오. 자, 어서 갑시다. 찬없는 밥이나마 요기를 하시게. 킁킁 노파는 성화같이 재촉을 하였다. 아사녀는 선뜻 몸을 일으키고 싶었으나 이젠 날이 다 밝았으니 첫째는 석가탑 그림자를 찾아보아야겠고 둘째는 도중에 하도 여러 번 겪어본 노릇이라 이 지나친 동정을 경계하는 마음이 없지도 않았다. 어서 일어서구려. 왜 우금이 붙어서 잘 일어나지지를 않소. 아 딱해라. 킁킁 자, 내 손을 잡고 일어서구려. 하고 노파는 아사녀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 손은 늙은이 손으로는 너무 덥고 힘이 세었다. 꺼릴 건 조금도 없소. 젊은 몸이라 염려가 안 될 리도 없지만 우리 집에는 아무도 없소. 영감도 없고 자식도 없는 불쌍한 늙은이라오. 우리 집에는 사내 꼬불이란 약에 쓰려도 없다오. 킁킁 그 노파는 화경같이 아사녀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 말하였다. 아사녀는 근 호파에게 끌려 일어나다가 말고 다시금 물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아침 햇발을 받은 물결 위엔 무수한 금별, 은별이 수멸수멸 춤을 추는데 동쪽 언덕에 우뚝우뚝 서 있는 수양버들 몇 주가 그 축축 늘어진 머리카락을 퍼덕버리고 재본 형체보다 어마어마하게 길게 가로누웠고 건넌 마을 초가지붕 몇 채가 거꾸로 떠 보이었다. 아무리 눈을 닫고 또 다가 보아도 탑 비스름한 그림자는 눈에 띄지 않았다. 무엇을 이렇게 골똘히 들여다보시오. 킁킁 그못 속에 무엇이 있단 말이오. 노파도 덩달아 못속을 들여다보다가 아사녀에게 물었다. 아사녀는 대꾸도 않고 휘넓은 물 얼굴로 눈을 이리저리 굴리었다. 무엇을 빠뜨렸소. 킁킁 저렇게 밑바닥이 환히 보이는 듯해도 그 문물이 어떻게 깊은데. 킁킁 무엇을 빠뜨렸다면 건져내기는 가망 밖이오. 킁킁 아니에요. 아무것도 빠뜨린 것은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단 말이오. 시장은 하다며. 킁킁 그림자를 찾아요. 그림자를 찾아. 킁킁 하고 노파는 얼굴을 번쩍 들어 아사녀를 다시금 풀어보았다. 암만 해도 이 계집이 약간 가기는 같구나 생각한 것이다. 그 결곡한 얼굴과 샛별 같은 눈매가 암만 해도 미친 사람 같지는 않은데 그림자란 대체 무슨 그림자요? 아까 눈을 막 비비면서도 킁킁 그림자라길래 나는 잠꼬된 줄로만 알았더니 그러면 그 그림자가 무슨 곡절이 있구려. 도대체 어떤 그림자를 찾으시오. 아사녀는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렇게 정답게 굴고 마음 좋은 느그니를 속이기도 무엇하였다.
석가탑 그림자 말씀해요. 석가탑 그림자 하고 노파는 더욱 수상하다는 듯이 아산여를 두러지게 바라보았다. 석가탑이라면 지금 불국사에서 이룩하는 큰 탑 말이구려. 킁킁. 예, 그래요. 노파는 누구에게 눈짓이나 하는 듯이 눈을 껌벅껌벅한다. 이것은 제 비위에 틀리거나 또는 제 생각 밖의 일을 당할 때 그의 하는 버릇이었다. 석가탑 그림자는 왜 찾으시오? 그 탑이 다 되었나 덜 되었나 그림자를 보아야 알 것 아니에요. 아사녀는 노파와 수작을 주고받으면서도 그의 눈길은 못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제 생각만 하고 성가신 듯이 불쑥 이렇게 대답한 것이다. 노파의 눈은 더 유난스럽게 껌벅거렸다. 아사녀의 말은 갈수록 그에게 수수께끼요. 또 약간 비위에도 거슬린 탓이리라. 여보 저무신네. 그 탑이 다 되고 덜 된 것은 알아서 또 무엇하오. 킁킁. 그 노파는 제 비위를 누르고 다시 한번 아사녀의 속을 더보기로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잡고 있던 아사녀의 손목을 슬며시 놓아버렸다. 그럴 일이 있어요. 그 탑 다 된 것을 꼭 알아야 될 일이 있어요. 아사녀는 그래도 물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하였다. 킁킁. 그래. 그 탑 그림자가 여기 비칠 줄 어떻게 꼭 아시오. 그제야 아사녀는 놀란 듯이 노파를 돌아보았다. 그럼 비치지 않고요. 여보 저무신네. 아니 여기가 어딘 줄 아오. 불국사에서 얘까지 오자면 몇 리나 되는지 알기나 하오. 킁킁. 말인즉은 10리라 해도 거의 15리나 될 것이오. 설령 10리만 된다 해도 10리 밖에 있는 석가탑 그림자가 이못에 비치다니 될 뻔이나 한 말이오. 킁킁. 그러면 비치지 않는단 말씀이에요. 아사녀는 열이 나서 노파의 말을 반박하였다. 그리고 속으로 이 늦근이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였다. 어림도 없는 말이오. 심리 밖 그림자가 비치답게. 킁킁. 바로 그 탑이 천층 만층 9만층이나 된다면 혹시 모르지만 이 못 이름이 그림자 못이 아니에요. 못 이름이야 그렇지만 아사녀는 이 느크니가 사람은 좋아도 그림자 못 내력은 잘 모르는구나 하였다. 세상의 모든 그림자가 다 비친다고 그림자 못이라 하였거늘 심리 안팎 그림자가 아니 비칠 리가 있으랴. 아사녀는 이 말을 하고 싶었으나 시장기가 너무 져서 말할 기력도 없었다. 말없이 그 자리에 다시 주저앉으려 할 때 근호파는 놓았던 손을 다시 잡으며 예연한 듯이 여보 저무신네. 그림자를 찾는다 해도 우리 집에 가서 육이나 하고 찾으시오. 킁킁. 허기가 너무 지면 눈에 헛것이 보여 정말 찾을 것도 못 찾는 법이라오. 아사녀도 그 말은 옳게 여기었다. 너무 허기가 진 탓에 눈이 핑핑 내어둘리어 정작 보일 그림자가 안 보이거니 생각하고 근 우파를 따라갔다. 아사녀가 만난 마음씨 좋은 노파에 말을 믿고 문지기가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했어야 했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아사녀는 혹시 노파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을까? 어쩌면 아사다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무엇이라도 붙잡고 있을 만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